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노래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행진곡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누가 작곡했게요? 바로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에 감명을 받아서 이 음악을 만들었다는데 이때 나이가요 17세. 완전 천재죠. 이 곡 이외에도 가곡으로 유명한 노래의 날개 위에 핸드폰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무언가 집 등 여러 작품이 있어요. 이 무언가라는 것은 저도 몰랐는데 노래이기는 한데 말이 없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멘델스존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타계를 하게 됩니다. 멘델스존은 1809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름인 펠릭스에 걸맞게 어릴 때부터 유복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모제스는 고명한 철학자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금융인, 누나 역시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곡이다 라고 알려진 것 중에 실제로는 누나의 곡인 것도 있다고 해요. 1838년도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설립해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은 잘 알려진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천재성을 널리 알려서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작가 괴테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냐 물어보면 고민하지 않고 멘델스존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용모가 우아하고 또 사교적이어서 이 연주회마다 늘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왕후들도 멘델스존을 궁으로 초대했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엄친아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음악을 들어보면 대부분 온화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특징인데요. 그의 병은 온화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마른 체형이고 자주 아팠는데 이전 기록에 의하면 늘 약하다, fragile looking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비극은 184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847년 5월경 누나 페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누나를 잃은 슬픔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후 극심한 우울증 호소와 함께 창작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데다가 자주 이 어지럼증과 현기증 때문에 쓰러지고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 증상이 잦아졌다고 해요. 1847년 10월 어느 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손이 마비되고 전신의 통증으로 그 당시 치료법인 거머리 요법으로 나쁜 피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지만 당연히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과가 좋지 않았죠. 문헌에 따르면 동생 파울과 대화를 하다가 비명을 지르고 북을 치는 흉내를 내다가 쓰러졌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아마도 이 멘델스존이 뇌전증 발작을 겪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같은 해 11월 3일에는 끔찍한 두통과 함께 침대에서 떨어졌고요. 한 차례 더 심한 경련을 하면서 혼수 상태로 되었는데 38세의 나이인 그 다음 날 11월 4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때는 검사나 의학이 발달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추측만 할 뿐인데요. 이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죽음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본 원인은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처음 들어본 병이실 텐데 이것은 콜라겐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쉽게 멍이 들고 관절이 과하게 운동이 되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조직이 약해지는 병이고요. 이 중에 타입 4는 선단 노화증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이 얼굴형을 보이고 동맥류가 잘 생겨서 뇌출혈의 위험이 높고 돌연사가 많아요. 추측일 뿐이지만 이전 사진들, 외모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병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젊은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으로 꼽히는 카다실 증후군인데요. 청년기, 장년기의 뇌졸중, 치매,
편두통을 유발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19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너치3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 젊은 뇌졸중이 줄지는 않아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원래 55세 이후로 발병률이 높아져서 10살이 증가할 때마다 발생률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 고령에서 더 주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죠.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해 뇌졸중 환자 중 50대 환자는 6만여 명, 40대 환자도 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혈관의 변화인 동맥경화증은 이미 30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게 좋겠죠. 뇌졸중은 이 당장의 증상도 무섭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가 남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데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담배는 미련 없이 끊는다. 두 번째, 술은 2잔을 넘기지 않는다. 세 번째, 과체중이 되지 않게 주의한다. 그리고 주 3회 30분씩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푸시고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방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약 그때그때 드시고, 그리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맨델스존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뇌졸중 재활치료에 음악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든브룩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재활치료의 일종으로 음악치료를 받은 환자 중 139명은 음악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 혹은 일부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고, 이 중에 52명의 환자는 음악치료 직후 행복한 감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오늘은 음악가가 앓고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지식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